평일 저녁. 오빠, 슬슬 집에서 결혼 물어보는데 어떡할까? 하긴,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생각할 시기긴 하네. 솔직히 말하면 난 너 아니면 누구랑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회계 공부를 할 때 옆에서 지지해준 게 바로 너잖아. 근데 내가 널 두고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겠어? 오빠가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도 오빠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는걸?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잖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럼 양가에 먼저 인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바로 상견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미 몇 번 오갔는데 굳이 인사를 또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집 가서 어머님한테 한 번만 물어봐주면 안 될까? 나도 아빠한테 물어보도록 할게. 그리고 날짜 조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하자. 얼른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어. 이렇게 매일 헤어지는 것도 아쉬운데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빠. 그날 밤. 우리 딸 집에 왔어? 오늘도 진석이 만나고 온 거니? 응. 근데 아빠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사실 전에 아빠가 결혼 얘기를 했잖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으면 하는 건 나도 같은 마음이라서. 그래서 오빠랑 얘기했는데 상견례를 잡는 게 어떨까 싶더라. 결혼하기로 한 거니? 우리 딸 선택이니까 믿지만 아빤 걱정이 앞서네. 이제 꽃다운 나이인데 새로운 인생을 준비한다니까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시집가는 거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루하루 말라가는 엄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거든. 엄마가 드레스 입은 내 모습 보고 싶어 했으니까 나도 노력하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딸이 하겠다는데 아빠가 어떻게 말리겠어. 그리고 진석이 몇 번 봤지만 정말 괜찮은 애 같더구나. 널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항상 나한테 다정한 말만 해주고 있거든. 아빠, 그럼 결혼 허락해 주는 거지? 정말 고마워. 사랑해요. 허락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딸,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란다. 잠시 후. 아빠가 허락했어. 오빤 충분히 좋은 사람이니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주셨어. 정말 감사하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엄마한테 말이 났어. 일단 나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불안한 마음이 커. 나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셔서 아버지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되네. 괜찮을 거야. 그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아, 간단하게 선물 같은 거 준비해야겠다. 혹시 어머님이 좋아하는 거 있을까? 맞춰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글쎄, 딱히 나한테 취향을 언급하진 않으셔서. 그리고 그렇게 준비할 필요 없어. 어차피 상견례 자리인데 선물을 왜 교환하겠어? 이쁘게 봐달라는 뇌물인 거지. 난 어머님이랑 엄마 딸 같은 관계가 되고 싶은 거니까.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만큼 내가 잘 모시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지. 그래도 선물은 조금만 참아줘. 처음부터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나도 아버님 선물 준비해버리는 수가 있어. 알았어. 이번엔 꼭 참을게. 얼른 상견례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러게. 아, 맞다. 식당 예약할 생각인데 그때 어머님도 오시는 거야? 아니면 내가 병원으로 찾아뵙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나오시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어. 요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 내가 하얀 드레스 입을 때까지만 버텨주시면 좋겠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조금 서두르도록 하자. 아니면 병원에 양을 구하고 거기 정원에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아. 어머님이 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자. 먼저 이런 얘기 해줘서 고마워, 오빠. 상견례 당일.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아,
친석이 엄마예요. 이쁘게 생겼네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제 아빠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사돈. 지영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럼 앉아서 얘기하는 게 좋겠죠? 솔직히 결혼하겠다는 얘기 들었을 때 배신감을 크게 느꼈어요. 내 아들 직업이 뭔지 알고 있으시죠? 그 힘들다는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만 골라서 선보게 할 생각이었는데 대뜸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 단 한 번도 선본 적 없으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엄마, 지금 상견례 중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몰라서 그래? 내가 네 아빠 보내고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아들 하나 있어서 장사하면서 키워놨더니 홀라당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그동안 널 키운 값은 받아야 되지 않겠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아가씨. 회계사라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줄을 섰어. 그중엔 혼수에 집까지 해오겠다는 아가씨들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면 그 정도는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어머니, 저희는 반반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생활비 같은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통장에 넣어서 사용할 생각이고요. 제가 모아놓은 건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하려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가씨, 방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아가씨 말고도 장가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나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그 값 하나 제대로 못 쳐줘. 아니면 혼수랑 내 집이나 해줘. 안 그래도 낡은 곳에서 살기 싫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으리으리한 곳까진 필요 없고 저기 보이는 사거리 아파트 정도?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군요. 정말 애들을 가지고 흥정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결혼이 장난으로 보이시는 건가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급을 맞추자 이거죠. 이 정도는 해줄 재력이 있든가 아님 아들처럼 능력 빡빡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저도 억울하지 않겠지요? 이런 집안이면 결혼 허락할 생각 없습니다. 그 말은 제 딸 등에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뭐라고요? 아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아요? 젊고 잘생기고 직업도 좋은 내 아들 데려가겠다면서 그거 하나 안 해올 생각이었다는 게 더 놀랍네요. 넌 무슨 생각으로 저런 애를 데리고 온 거니? 그냥 내가 보여준 아가씨랑 선을 보라니까. 엄마 정신 나갔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분명히 말했어. 지영이 아니면 그 누구랑도 결혼할 생각 없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맨날 동네 아줌마들이랑 고스톱 칠 때 난 나물이나 팔고 있어야 됐어.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때 언젠간 성공해서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걸었다고. 학비? 교복? 뭐 하나 해준 적 있어? 새벽에 우유랑 신문 배달한 걸로 학교 다니고 문제지 사며 공부했어. 그래놓고 키워준 값을 받겠다고?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이러는 건데? 아, 됐어. 내가 엄마를 데리고 온 게 문제였지.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오빠! 아빠, 혹시 저도 나가도 돼요? 그렇게 해. 많이 상처받은 것 같으니까 위로 많이 해주도록 해. 아빠도 집에 가 있을 테니까 천천히 해결하고 와. 그럼 우리 둘이 남았으니 마저 얘기를 해볼까요? 안사돈,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군요. 자식 갖고 경매하니까 그렇게 기분 좋습니까? 경매라고요? 내가 내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시죠? 방금 아이들 모습 보지 못했나요? 아드님이 울면서 나가더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었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거요. 내가 이만큼 살게 해줬으면 그 값은 하고 가야지. 저 천벌 받을 것 같으니라고. 이봐요. 부모라는 건 자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안 싸더니 한 행동은 뭔지 모르겠군요. 자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이리저리 뒤흔드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말입니다. 전 딸한테 결혼 허락한다고 할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내 사위가 상처받으면서 사는 거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능력 하나 없는 가난한 집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뵙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그 시각. 오빠, 나랑 같이 가. 혼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면 안 될까? 미안해, 지영아. 내가 한참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아버님은 날 보고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도 내 엄마 때문에 실망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아니, 난 실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혼자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 난 그 강한 생활력에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걸. 오빠, 그런 환경에서 오빠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몇 명 되지 않을 거야. 그만큼 오빠가 걸어온 길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 자신감 가지고 가슴 당당하게 펴도 되니까 우울해하지 마. 어? 날 그렇게 봐줄 거란 생각은 못했어. 하지만 지영이 네가 좋게 봐도 아버님이 날 안 좋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사람한테 소중한 딸을 어떻게 맡기겠어? 아닐걸? 아빤 더 좋아하고 있을걸? 한번 날 믿어주면 안 될까? 아빠도 나도 오빠한테 실망하거나 한 적 없어. 오히려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들어도 이상한 집이잖아. 근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궁금해. 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음, 암울하게 생각해서 해결되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 이왕이면 좋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아빠 지론이었어. 아마 엄마가 아파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 그게 아니었음 진짜 무너지는 심정이셨을 거니까. 오빤 이게 이상하게 보여? 아니, 대단하게 보여. 난 엄마가 보이는 모습 때문에 울컥해서 울분을 토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싶네. 나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걸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 충분히 가능해. 나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점점 변하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 지영아, 염치 없는 거 알지만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너랑 아버님한테 잘할 수 있게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걱정하지 마. 우린 이미 가족이잖아.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 그럼 나랑 한 군데만 가줄 수 있을까? 너랑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그래. 잠시요. 여긴 병원이잖아. 이 시간에 여긴 왜 온 거야? 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래. 너에게 헌신하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같이 가자. 근데 곧 면회 시간 끝나니까 얼른 올라갔다 오도록 하자. 그렇게 하자. 아, 아까 상견례 때보다 가슴이 더 떨리는 것 같아. 내 모습 지금 어때? 어머니한테 보이기 괜찮은 모습이야? 심장이 쿵쿵 뛰는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지금 그 누구보다 잘생기고 듬직하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랑 보는 눈이 같아서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들어갈까? 병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 남자친구 최진석입니다. 어머님이 소중한 따님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딸을 납치해가는 도둑놈 같은 자식이겠지만 그 누구보다 지영이를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엄마, 오빠랑 나랑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다음엔 더 이쁜 모습으로 엄마 찾아올 테니까
그땐 두 눈으로 우리 맞이해주기야. 알겠지?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지용이는 어머니를 닮아서 이쁘고 착한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자기도 어려웠을 텐데 옆에서 지지해줬어요. 제 인생의 버팀목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소중한 따님은 제가 평생 모시고 살도록 할게요. 엄마, 그럼 다음에 또 면회하러 올게. 푹 자고 다음에 봐. 오빠, 우리 그만 나가자. 슬슬 취침 시간이라 면회가 제한되거든. 알겠어. 그렇게 하자. 그럼 어머님,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요. 솔직히 오빠 같은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 갑자기 병원에 와서 인사하자고 할 줄이야. 괜찮은 조합 아니야? 긍정적인 너와 행동으로 옮기는다. 그 누구보다 좋은 조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좋은 조합인 것 같네. 그거 지금 나 꼬시려고 하는 말 맞았지? 근데 지금 그 어떤 말보다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것 같아. 하긴 앞으로 함께 살아갈 건데 이런 독특한 조합도 재밌지 않을까 싶다. 오빠,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거겠지? 가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무서울 때가 있어. 특히 결혼은 다른 사람과 내가 인생을 함께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등불 같은 사람이 돼줄게. 지영아,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잖아. 서로 돕고 아끼고 사랑하는 인생의 동반자. 네가 길을 잃고 헤매면 내가 등불이 돼서 인도해줄게. 그동안 휘청거리던 나라는 나무에게 버팀목이 돼준 너처럼. 응, 사랑해 오빠.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자. 늦은 밤. 넌 지금까지 뭘 하다가 들어와? 설마 그 계집이랑 만나고 있었던 건 아니지? 되바라진 것 같으니라고 내가 그 결혼을 허락할 줄 알아? 난 함부로 허락할 생각 없으니 결혼할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다. 정자가 참한 아가씨를 이렇게 소개해줬는데 굳이 그런 애랑 하겠어? 아니, 엄마, 난 지영이 포기할 생각 없어. 그리고 방금 지영이 어머님 뵙고 오는 길이야. 난 어머님 앞에서 지영이만 사랑하겠다고 맹세하고 왔어.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차라리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할 거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말았으면 해. 정신 나갔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애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네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는 걸 꼭 보고 싶다 이거야.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널 이렇게 키워낸 줄 알아? 아이고, 내가 너 같은 애를 왜 키운 건지 모르겠다. 엄마가 나를 언제 키웠는데? 그래,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엄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엄마, 같이 산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단 한 번이라도 날 제대로 양육해 본 적 있어? 난 항상 혼자 해야 됐어. 근데 지금 와서 날 키운 값을 받겠다는 게 말이 돼? 그래, 차라리 나한테 받아가. 그리고 지영이 괴롭히지 마. 뭐가 됐든 나한테 결혼할 사람은 지영이가 끝이니까. 알겠어? 넌 나랑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널 키우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널 버리고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버리겠다 생각한 적 없었어. 근데 넌 지금 날 버리겠단 말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버리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 나한테 염치란 게 있으면 적어도 방해만큼은 하지 말아달란 거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니지 않아? 엄마,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적어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이제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아줘. 그래, 네 알아서 살아. 어디 가서 죽든 말든 이제 신경 안 쓸 테니까. 내가 지금까지 널 무슨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 그 시각.
그래서 잘 해결하고 온 거야? 근데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네. 엄마한테 인사하고 왔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아직도 가슴이 몽글몽글한 기분이야. 이게 설렌다는 감정인 걸까? 우리 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엄마랑 아빠도 외할아버지 허락받지 못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 근데 사람이 시도해서 안 되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 딸, 널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걸 축하한단다. 아빠, 고마워요.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건 하나 있긴 해요. 과연 어머님이 나서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랄까요? 상견례 때 하는 행동을 보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괜찮을 거야. 어차피 인연은 맺어지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야. 만약 걱정이 많이 되면 그땐 아빠한테 말을 하렴. 우리 딸 편이니까 아빠도 힘써 볼게. 고마워요, 아빠. 진짜 아빠 딸이라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아빠가 딸 편이 돼줘야지. 안 그러니? 일주일 후. 진석이 엄마예요.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언제 시간 돼요? 아니요. 제가 일이 바빠서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번호를 알아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솔직히 기분 나쁘네요.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말씀 다 했으면 좋겠네요. 얼굴은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럼 시간도 아끼고 좋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어차피 내가 연장자니까 말 놓고. 난 내 아들, 너 같은 애한테 장가 보낼 생각 없어. 집이랑 혼수해올 거 아니면 결혼할 생각하지 마. 내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설마 이 정도도 안 할 생각은 아니겠지? 잘나요? 근데 저도 그렇게 못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단가가 센데 괜찮겠어요? 땡땡사라고 아시죠? 거기 다니고 있어요. 엄니, 자꾸 무리한 요구를 들이밀면 파혼 선택하는 수가 있어요. 저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다고 하는데 혹시 아들이 평생 노총각으로 살다가 늙어 죽는 걸 바라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결혼에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뭐, 땡땡사라고? 그럼 충분히 능력이 될 텐데 왜 못해준다고 난리니? 그래. 안싸돈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지나가듯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다 들어가고 있구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등골이 빠지기 마련인데 어쩌다가 너 같은 애가 진석이를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등골이 빠진다고요? 네, 물론 병원비가 한두 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머니가 단 10원이라도 보태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이런 연락하는 거 실례 아닌가요? 어머니, 요즘 어느 커플이 독박 혼수에 지불한다고 하던가요? 요즘은 가는 금액 모아서 그 한도 내려 준비해요. 그게 요즘 같은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제 생각엔 어머니가 상당히 뒤떨어져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난 어쨌든 결혼할 때 해오란 거 요구했다. 해올 생각 아니면 결혼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설마 결혼하는데 시댁 어른이 한 명도 안 오는 걸 기대하진 않겠지? 그럼 쪽팔려서 어디 살겠니? 그건 저희 둘이 의논하고 결정할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오빠가 괜찮다고 하면 어머니 말대로 어른들 안 모시고 해볼까 싶어요. 그니까 그걸 무기처럼 휘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는 부모의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어머님 왜 자꾸 오빠를 뭉개려고 하나요? 잠시요. 오빠, 혹시 바쁘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을까? 결혼에 대해 중요한 말이 있어. 우리 결혼에 관한 중요한 얘기? 당연히 시간 낼 수 있지. 만나면 얼굴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목소리가 안 좋은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긴 무슨.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회사를 쉬기로 했거든. 그래도 이건 만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괜찮으면 우리가 함께 자주 가던 카페에서 오빠 기다리고 있을게. 7시에 거기서 보는 걸로 하자. 알았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 맞춰서 갈게. 그리고 우리 지영이 주려고 오빠가 작은 선물 하나 장만했거든? 마음에 쏙 들어해주면 기쁠 것 같아. 기대되네. 그럼 오늘 저녁에 봐. 사랑해, 오빠. 그날 저녁. 좀 일찍 왔는데 먼저 와 있었네? 근데 중요하게 할 말이 대체 뭐야? 오빠, 난 오빠를 사랑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근데 어머님이 힘들게 해. 아까 낮에 전화까지 오신 거 있지? 어떻게 알았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아. 근데 아픈 엄마까지 들먹이시더라. 내가 나한테 혼순이 지빈이 하는 건 참을 수 있어. 어차피 할 생각이 아니니까. 근데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음 등골이 빠진다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더라. 우리 엄마가 아프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놈이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왜 그런 말을 전해드려야 되는 거야? 엄마가 그랬다고? 미안해. 설마 이런 행동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오빠, 난 오빠랑 같이 사는 건 찬성이야. 근데 이 관계에 어머니까지 끼는 건 안 돼. 그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그러시면 파혼까지 고려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긴 해. 근데 어머니가 과연 그걸 두려워하실까? 오히려 내 속을 긁지 않을까 싶어. 혹시 해결 방안 같은 게 있을까? 나도 오빠도 서로 사랑하지만 나한테 엄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욕먹게 하고 싶지 않은 소중한 내 가족인걸. 내가 연을 끊도록 할게. 어차피 난 엄마한테 따뜻한 정 같은 건 남지 않았으니까. 결혼식? 부모님 없이 치르는 게 어때서? 친한 형 부부한테 앉아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쪽팔린 일이면 고아들은 어떻게 결혼하겠어? 안 그래? 오빠,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 솔직히 말하면 오빠한테 상처 주는 행동이 될까봐 무서워. 괜찮아. 지금 나한테 소중한 건 바로 너니까. 물론 사람들은 엄마를 버린 사람이라고 나한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대신 널 얻는 거라면 난 기꺼이 그렇게 할 거야. 응, 그렇게 하자. 고마워, 오빠. 내가 앞으로 잘하도록 할게. 미안해. 너한테 그런 상처를 줘서. 두 번 다시 그런 말 듣지 않도록 노력할게. 그날 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가방들은 대체 뭐 하자는 거니? 분명 모르겠어? 지금 나가는 거잖아. 여기 있다간 숨이 막힐 것 같아서 그래. 어? 지금 엄마를 버리고 너 혼자 나가서 살겠단 거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넌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니? 천하의 불효자 자식 같으니라고. 불효자?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 난 지영이가 당신보다 소중해. 내가 가장 힘들 때 엄만 나한테 뭘 해줬어? 공부 안 하냐고 타박만 했지? 근데 공부할 때 단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잖아. 그런 힘든 시기에 내 곁을 지켜준 게 바로 지영이야. 회계사, 힘내라고 응원해주지 않았음 딸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엄만 이런 내 마음을 알고는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난 엄마한테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 엄마, 그냥 결혼식에 올 필요 없어. 난 부모 없는 사람으로 결혼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위 사람 눈치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요즘 한부모 가정 고아가 많은 만큼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아. 그니까 난 엄마 없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게. 엄마 차라리 날 원망하고 살아. 부모 버리고 간 호로 자식으로 기억하란 말이야. 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못한 거니? 넌 어떻게 엄마를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건데? 난 너 하나 버리지 못해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건데. 그게 엄마의 선택 아니야? 그리고 내 선택은 이거니까 가능한 거야. 엄마, 난 지영이랑 살아가는 미래가 기다려져. 근데 엄마가 되도 않는 요구를 하니까 파혼까지 얘기가 나오잖아. 아버님이랑 지영이 내가 엄마한테 느끼지 못한 가족이란 느낌을 선물해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그 따스함을 놓칠 수 있겠어. 그니까 엄마, 차라리 날 미워해줬으면 해. 난 이제 가보도록 할게. 행복하게 살아. 2달 후. 오빠, 이거 옷이 너무 파이지 않았어? 지영이는 머리 입던 거에 다 어울리는데. 근데 아까 옷보단 이게 이쁜 것 같아. 옷이 그렇게 파인 편은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역시 오빠랑 보러 오길 잘한 것 같다니까. 이거 가봉해야겠다. 헤어랑 화장은 어차피 전문가 선생님이 다 해주실 거잖아. 저기 근데 액세서리 같은 건 여기서 해주는 걸까? 사실 그건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이건 내가 주는 예물이기도 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앞으로 환하게 웃어주면 좋겠어. 감동이야. 정말 고마워, 오빠. 설마 결혼 전에 이런 선물을 받을 거란 생각은 못했어. 소중하게 보관하도록 할게. 이제 남는 건 사진밖에 없는 거지? 아, 다다음 달이면 결혼을 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런 불안감도 있는 걸. 괜찮아. 우리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걸. 우리 사진 병원 근처 그 공원에서 찍기로 했지. 가슴이 많이 설레는 것 같아. 어떡하지? 지금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야 되는 게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어? 우리 후다닥 찍고 아버님이랑 식사하러 가는 건 어때? 어머니 컨디션 좋은 병원에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래도 요즘 깨어있는 날이 많으시잖아. 그렇게 해도 돼? 정말 고마워, 오빠. 그럼 난 차 가지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그때.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빠랑 연 끊는 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그렇게 우리 결혼을 회방 놓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대로 물러날 거라고 생각해? 버리지 않고 데리고 다녔더니 은혜도 몰라. 그래, 집은 그렇다고 쳐. 근데 시댁에 혼수 하나 안 보낼 생각은 아니겠지? 그래, 네 목에 걸고 있는 그런 목걸이 말이야. 그런 거 한 세트 보내주면 허락해줄 의향은 있는데 말이야. 혼주석에 비어있음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니?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이 지인분한테 부탁했거든요. 흔쾌히 앉아주시기로 해서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신 같은 사람은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은걸요. 설마 와서 깽판 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지금 깽판이라고 한 거니?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땡땡 사라고 했지? 내가 거기에도 민원 넣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 큰 곳은 생각보다 소문이 금방 퍼진다고 하잖아. 얼굴 들고 다니고 싶음 호수 목록 작성해서 보내는 게 좋을 거야.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자식 결혼을 두고 장사를 하고 싶은 건지 말이에요. 그래요. 뭐 그거 하나 줄 테니까 먹고 떨어지세요.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말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챙기더니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걔한텐 비밀로 하는 거 잊지 마라. 진석이가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당신이야말로 오빠 주위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이 옆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쫙 끼치니까요. 알겠어요?
잠시 후. 주영아, 아까 누구랑 계속 대화하고 있지 않았어?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안 보이더라. 혹시 이상한 사람이거나 하진 않지? 어, 그냥 길 물어보는 사람이었어. 우리처럼 결혼 준비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름을 잘못 알고 오는 바람에 원래 가야 하는 곳 알려줬어. 그래? 그런 거라면 다행이긴 하지만 약간 뒷모습이 엄마를 보는 것 같아서 말이야. 혹시 너한테 와서 이상한 말이라도 하지 않았나 걱정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거 하나 제대로 대처 못하겠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럼 다행이긴 한데 혹시 엄마한테 연락 오거나 하면 말해. 그 정도면 정신병이야. 안 되면 변호사 도움받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알았어. 꼭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결혼식 당일. 아이고, 우리 딸이 이렇게 이뻤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한 명의 천사 같아. 애들 엄마가 이 모습을 직접 봐야 되는데 말이야. 괜찮아, 아빠. 엄마도 저 하늘에서 축하해주고 있을 거야. 그래도 사위 얼굴 보고 가서 다행이구나. 네 남편감 보는 게 엄마 소원이었는데 마지막에 얼굴 보고 환하게 웃어주지 않았니? 맞아.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맘밖에 없어. 엄마도 참 한 달만 버텨주지. 그럼 딸이 아빠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이제 산 사람은 앞으로 걸어 나가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갇혀 살겠어? 네가 해줄 건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야. 네가 선택한 인생이고 사람이잖니? 그렇게 할게요. 아빠, 지금까지 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효도하면서 살게요. 아빤 꼭 오래오래 같이 사는 거 잊지 마요. 그래, 내가 널 두고 어딜 가겠어. 안 그러니? 그럼 좀 이따가 식장 입구에서 보자. 네, 그렇게 해요. 잠시 후. 신부님, 제가 본 분들 중 가장 아름다우신데요. 사진 잘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모두 작가님 덕분 아니겠어요? 이 여시 같은 것, 결혼하겠다는 애가 남을 그렇게 홀리고 다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요? 언젠 결혼 허락 안 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와서 회방을 놓겠다고요? 사람이면 양심이란 게 있어야지. 어딜 와요? 너 보러 온 줄 알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행차한 거지. 어이구, 그게 드레스니? 왜 이리 파여 있는 거니?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취미인가 봐. 이 정도면 심한 것도 아닌걸요? 만약 다 막혀 있었음 오히려 갑갑한 느낌을 주는걸요. 신부님한테 어울리는 디자인 같으신데. 작가님, 죄송한데 밖에 아빠랑 신랑 불러주시겠어요? 뭐? 지금 쫓아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내 신모될 사람인데 이렇게 찬밥 취급하겠다 이거니? 아이고, 내가 이런 취급받겠다고 여기로 온 줄 알아? 저한테 혼수로 귀금속까지 받아가 놓고 이제 뭐가 탐나서 오셨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애초에 결혼식장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뭐야? 그래, 초대받지 못한 거 깽판 한번 제대로 피자. 네 같은 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가? 이 차나이 도둑 같은 이라고 내가 너 같은 것 때문에 화병이 날 것 같아. 아,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우리 아들 왔어? 나한테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래도 내가 네 엄마한테 초대를 못 받다니. 그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니? 못 받은 거 맞아. 그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제 결혼하는데 머리채를 잡은 거야? 엄마랑 나랑 연 끊었다고 했지.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딴 식으로 행동해? 아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혼자 너 키우느라 고생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저 여우 같은 애가 좋았던 거야? 여우?
나한텐 천사처럼 착한 애야.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날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더 이상 용서 못해. 정신병 가진 사람을 길에 풀어놓으면 안 되겠지? 그거 알아? 가족들이 동의하에 정신병동에 입원시킬 수 있는 거. 엄만 병이야. 그냥 거기서 살아. 영원히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너 미쳤니? 네 엄마를 정신병원에 놓겠다고? 너 같은 페르나가 어딨어? 내가 무슨 정신병이 있다고 그래? 그만해. 이미 망상이 있다고 진단까지 받았어. 난 아빠가 아니야. 자꾸 나한테 아빠 투영해서 보지 마. 우리 이제 여기까지야. 지영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제 끝났어. 진작 이렇게 해야 됐는데 네가 이런 일 당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준식 씨, 아니야. 아, 아들, 내가 네 엄마잖아. 제발 그러지 마. 어? 아니, 날 이렇게 버리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지금도 봐. 제발 나한테 아빠 투영하지 좀 마. 난 진석이잖아. 잠시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마음이 약해져서 놓쳤던 게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앞으로 이건 지영이에게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자네를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부모인데 마음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만큼 지영이에게 잘해주면 상관없어. 근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거야. 이제 자네한테 지영이랑 가족이 생긴 거 아닌가? 최서방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앤 누굴 믿고 살겠나? 그러니까 이번 같은 일만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 네, 이번엔 반드시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둘이 결혼하겠다는데 어떡하겠나. 서로 좋아서 하겠다는데 부모가 돼서 밀어줘야지. 그나저나 하객들이 많이 놀랐겠어. 가서 진정시키고 있을 테니까 식전까지 같이 있어줘.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자네일 거니까. 지영아, 나 때문에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내 마음이 약해진 것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됐다. 왜 그랬을까? 괜찮아. 어차피 한 번은 닥칠 일이었어.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시 예쁘게 만들어줬잖아. 물론 많이 놀란 것도 있지만 나처럼 독특한 결혼식을 한 사람이 있겠어? 이것도 나중에 하나의 특이점으로 기억에 남을 거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날 원망해도 좋은걸. 우리 이제 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니까 지금은 조용히 옆에 있어줘. 난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니까 날 걱정하지 마. 일주일 후. 날 강제로 집어넣을 땐 언제고 여길 와? 네가 제정신이냐? 날 여기 넣어. 엄마가 한 지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이미 망상증 환자였어. 지금까지 불쌍해서 외면하고 있었던 건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밖에 있으면 내 인생의 걸림돌 같은 역할이 될 것 같거든?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밖에 안 됐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한 게 있는데 한계 있지. 내가 선택한 건 다 회방났잖아. 엄마, 이제 그 안에서 날 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이제 앞으로 여기 오지 않을 생각이야. 엄만 나한테 상처를 주는 존재였으니까. 지금도 볼 때마다 심장이 저릿저릿한 게 아파. 그만큼 엄마랑 좋았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서겠지? 회계사 아들. 그래도 그게 위안되는 거라면 들어줘야지 싶어서 노력했어. 근데 이제 아닌 것 같아. 엄마, 그 안에서 잘 살아야 돼. 너 지금 날 버리고 가겠단 거야? 아니야, 그러지 마. 가끔이라도 와주는 거지. 이렇게 떠나면 난 이제 어떡하란 거야? 춘식 씨, 춘식 씨. 끝까지 아빠 이름. 잘 있어. 잠시요.
다녀왔어? 마음은 어때? 아직도 많이 아파? 이제 그만큼 아프진 않은 것 같아. 좀 홀가분해졌어. 아마 지워지지 않는 상처겠지. 그래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어. 오늘 같이 와줘서 고마워. 내가 아물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 그니까 많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영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나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날 선택해줘서 고마워. 살짝 틀어져 있던 느낌이었던 저희 둘은 그날을 기점으로 끈끈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남편은 종종 멍하니 하늘을 보는 날이 있어요. 엄마를 자신의 손으로 병동에 보냈다는 죄책감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면 더 시끄럽게 보내는 경향이 있네요. 사실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급이니 훈순이 하는 걸로 파혼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전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밧줄 같은 존재라서 파혼까지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오늘은 돌아오면 한 가지 소식을 알려줘야겠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2세를 가졌단 말을 들으면 행복해하겠죠? 우여곡절이 많았던 저희 결혼 스토리 어떠셨나요? 전 앞으로도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절 위해 아낌없이 내주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사랑을 퍼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